기존에 있었던 그 문화 안에 우리는 어떻게 젖어 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얘기를 함께 나눠주실 거고요. 요 얘기를 우리 백혜숙 위원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농귀촌에 커뮤니티를 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기존의 귀농귀촌하고 이후의 귀농귀촌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귀농귀촌의 커뮤니티를 어떤 커뮤니티를 더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가요, 유엔이 해마다 올해는 어떤 해라고 정하는데요. 올해는 유엔이 정한 식물의 해예요. 나는 생명이고 내가 번성하면 풍요로울 수 있지만 내가 사라지면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죠. 그리고 나의 건강이 곧 여러분의 건강이며 내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당신의 안녕이 나와 우리의 안녕이 되는 시대가 된 거고,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도시와 농촌이 연결돼 있다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의 화두가 된 로컬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과거에 글로벌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떠오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신기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명제를 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는데, 유럽에서는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걸 목표로 지금 신기후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우리 귀농귀촌 하는 분들한테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될 세 가지 가치가, 저희가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으로 가더라도 도시와 농촌의 모두의 문제는 바로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한 가치, 그리고 로컬에 대한 새로운 가치, 과연 로컬,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로컬, 내가 찾아가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로컬은 과연 어떤 문화가 있고 어떤 생물의 다양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삶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키는, 이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해서 지키는 분들은 바로 작은 농사를 짓는 소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농적인 삶을 위한 귀농귀촌 하실 때 나는 그 귀촌이니까 지역에서 그냥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지역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삶뿐만 아니라 반드시 농사를 같이 짓는 반농반일, 귀농귀촌에서 반은 농사 짓고 귀촌 생활하고, 반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또 반은 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트렌드를 고민해 볼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결국에는 이제 농촌의 문제이고, 로컬의 기후 위기는 농업의 문제이고, 로컬의 가치는 농촌의 문제이고, 삶의 전환은 농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은 농업, 농촌, 농민, 삼농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뉴딜이 아니라 뉴크레딧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할 때 어떤 관계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해야지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새로운 로컬 생활의 이제 다양한 그런 사례들을 드러났는데요. 이런 이제 사례들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도서라든가 이런 책을 보시면 다양한 사례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례가 내 것이 되려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핀란드 정책 실험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내가 귀농귀촌을 했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그런 실험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다 얘기하고
알리고 행정에서는 이 청년이든 귀농하는 다양한 세대들이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로컬 생활을 도전할 때 뭐 제가 이제 경북 의성군 사례를 들어놨는데요. 의성에서 살아보기, 뭐 청년 시범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자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 속에서 내가 찾을 때 귀농귀촌에서 찾아갈 곳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에 대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가치 추구를 어떤 삶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내려가야지 다시 도시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딱 하나 커뮤니티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면 달려와주는 게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커뮤니티 중에서도 마을 전체가 공동체 형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든가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등 각각 이제 그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들의 특징은 생태적 지역화를 점점점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하면서 이 마을에서 살 것인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귀농귀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고민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을 해보자면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그 기후위기 로컬 가치 삶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를 도시에서 반드시 하시고 농촌에 내려가실 때 1단계 탐색, 2단계 정착, 3단계 융화 노력 단계 이렇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를 반드시 경험을 하고 도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커뮤니티 만들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상생 교류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참동 유튜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득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도시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역귀농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소득 부족을 귀농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권하는 거는 유통 분야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내려가서 어떤 작목을 내가 얼만큼 생산을 해서 판매할 것인가 이렇게만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내려가시는데 유통을 반드시 알고 내려가면은 실패할 확률도 높고 제대로 된 커뮤니티와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유통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생산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공영 도매 시장이 전국적으로 33개가 있습니다. 공영 도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는 게 5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직거래, 소비자한테 그냥 직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농사 짓는 형태로는 가능해요. 그리고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유통이 점점점 활발하게 활성화될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그 도매에 대한 부분을 공영 도매 시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직매장을 설치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내가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지어서 유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생협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생협.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학교 급식을 통해서 40% 이상이 조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가 생산을 했을 때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유통 경로를 어떤 경로를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런 유통 커뮤니티를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장착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요. 이 지속 가능한 귀농 귀촌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더해야 되는데, 그 커뮤니티가 다양한 삶을 사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티도 있지만, 유통 커뮤니티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유통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인 그런 노력을 펼쳐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농업을 반드시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그 법이 총론이라고 하면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그런 사회 경제 조직이 있습니다. 자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회적 농업 육성법을 좀 만들어서 이 강론에 해당하는 이 농업을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 누구나가 귀농 귀촌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요. 이제는 따로따로 귀농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때로 같이 귀농하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요. 경북 김천에 귀농인분들이 한꺼번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요즘에 많이 먹는 샤인 머스켓이라는 포도 농사를 지어요. 이 포도를 어떻게 판매할까 했다가 로컬푸드 연합 사업단을 만드셨어요. 그 로컬푸드 연합 사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강서시장 시장 도매인분들하고 직거래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통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농부가 2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시농부 커뮤니티들이 이 귀농귀촌을 위한 커뮤니티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도농순환형 저탄소 농산물 직거래 커뮤니티를 이제 새롭게 지원하고 육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속 가능한 귀농귀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